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오전 5시 25분입니다. 오늘은 길이가 조금 길 것 같아요. 뉴스를 경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너무 쓸만한 게 없어서 일단은 추우님 카페에 있는 걸 보고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입하셔서 뉴스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읽고 나중에 링크를 타서 본 주소로 넘어가더라고요. 그쵸? 자, 기억만 하자. 미국 물가 9% 뚫렸다. 네. 7월, 그러니까 6월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7월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8월 7월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기름값도 지금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떨어졌다는 게 그래도 뭐 어쨌든 기름값이 떨어지면 생산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가동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뭐 다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과의 무역은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 어쨌든 뭐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식량을 공급하는 걸 합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가 된다면 휴전도 뭐 겨울 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경제 한국 총재 물가 4분기 초정점, 당분간 0.25%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한국도 빅스텝 하고, 그 다음에 1350원, 제가 1340원을 살짝 넘어갔을 때 그 전후 정도의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정도.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요거는 이제 여기가 하면 거의 고점일 겁니다. 갈 수도라는 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갈 수도. 그럼 지금 1320원인데 1450원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결론은 살까요 말까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따 비트코인이나 차트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연말엔 7% 상황보다 더 커진 연끌적 패닉. 절대 사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죠. 집값은 이제 빚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집값은 늦게 떨어졌다고. 우리가 증시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 같이 오르면서 물가 오르고 같이 이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고 증시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당시 경기가 좋아지는 거 한 번 더 찍어 누를 거라고. 파도가 이제 이대형 평균선을 치면 부동산이 가장 장기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자 장세 경고의 빅스텝 발자마자 연 5% 적금 쏟아진다. 이런 것들 한번 여유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돈 모으셔야 돼요, 지금은. 네. 하지만 전 적금을 너무 길게 모으시는 것보다는 좀 작게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라던가 원룸이라던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이 지금 죽고 있죠. 왜? 은행에 저축만 하면 그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쵸? 비계슈 앞두고 숨죽인 코스피 거래대금 6조 밑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얘네들이 참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야 될 때 이제 관심 있어야 될 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막 진짜 고점을 찍고 막 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설레발 쳐요.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했던 짓 하면서 이제 막 빚이 많아서 못 견디고 막 괴로워하고 부채 탕감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좀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항상 차트 보면서도 우리 대화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겠지만 역겹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긴 하죠. 하지만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조금 과하게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투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막 많이 벌어도 다 토해내고 그러더만, 유튜버들 100억 벌었던 사람들 거의 다 토해냈더만. 그죠?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실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간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 다른 쪽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래도 레퍼럴 하면서 여러분들 현혹해서 테라, 루나 이런 거 투자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비즈니스 댓글도 달리는 거 몇 개 보이시잖아요. 그럼 연락도 가끔씩 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이제 카카오톡 그 아이디가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현대차 직원 연봉 1억 돌파, 대리 1년차 8,700만 원. 이런 새끼들이 파업을 취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한국 연봉 1억이면은 아직도 세계 높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저는 한 300만 원 벌면 되게 잘 번다고 생각했어요.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혼자 먹고 살기도 빡센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죠? 인력이 넘으면 실수령금이 6, 700만 원 좋게 될 테고, 그리고 각종 무슨 수당들이나 이런 것도 합치면 엄청 좋을 텐데, 그리고 뭐 솔직히 말로 죄송합니다, 현대차 직원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나사 좋은 일이 그렇게 무슨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파업을 한다.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본인들이 이익만 해서.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쌍용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쌍용차의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KB그룹, KG그룹, 한국그룹이죠. 한국그룹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쌍용차를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R100인가요? 코란도 나오면은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첫 차가 코란도였어요. 하얀색 옛날 그 씹차 있잖아요. 그거였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졸업 선물로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중고로 저도 보태서 같이 사주셨던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너무 험하게 처분해버려서 항상 생각이 나요. 뭔가 되게 정들었었던. 아무튼 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한번 쭉쭉 가볍게 한번 볼까요? 네. 금리 올려야죠.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떤 데는 무지출 챌린지. 그래요.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호님 카페를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 자, 많이 올랐죠? 제가 좀 떨어질 겁니다. 제가 6월달 거, 7월달 거잖아요. 그 6월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까지는 안 빠지겠네. 한 이 정도는 빠질 거예요. 이제 빠질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울트라 스텝을 밟으려고? 그건 좀 오버 아닌가? 오버 아닌가 싶고, 0.5에서 0.75, 0.75 정도를 잡으면 0.5가 전 낫지 싶은데 0.75도 좀 아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얘가 고점을 찍고 꺾이게 되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변화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 상승한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어서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올라간 만큼 뭐가 생겼어요? 금리가 올랐고요. 그죠? 따라서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반비례 한다는 규칙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한국은행 또 좀 볼까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도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지금 좀 더 많이 금리 급격하게 올리고 있죠. 한국은 이미 미리 좀 금리 올면서 계단식 천천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막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일단 넘어가게 되면, 역전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외화 유출을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미국이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러를 굉장히 2년 동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마찬가지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러시아는 전쟁을 택한 거고, 미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 전쟁을 현행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택해버린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달러를 이제 빚으로 가지고 있는 약소국들은 다 망해버리겠죠, 거의. 그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세계 정세잖아요, 그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흔들림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에요, 금융.
전쟁 잘하죠. 멋있게 잘하죠. 그죠? 탑건도 보고 왔는데. 멋있잖아요. 잘해요. 뭐 최근 국방력을 잘하고 항공모함도 엄청 많고 뭐 해방 함대 하나로 뭐 아시아를 다 축대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 큰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돈으로 조지게 되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건 달러 때문 아닙니까? 돈으로 조지게 되면 그게 티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그죠? 아마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의 노예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빌렸어요, 돈을.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 공짜로. 국제사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돈 빌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돈은 그냥 막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풀린 흠금, GDP 1.8배, 통화량 조절 시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엄청 많이 풀어버렸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빚으로 풀렸어요, 한국은. 한국이 지금 되게 심각한 게요. 부채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집값에 비파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A파도 안 나왔는데 무슨 비파예요? 지금 서울에 이런 좀 10억 원대, 20억 원대 이런 아파트들 타격 엄청 심할걸요? 그렇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의 7할, 그러니까 집 전 재산의 7할 이상이 넘어가는 부동집을 사시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실 거라고. 차라리 그냥 모르겠어요. 한 5억대.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대구를 시세로 말씀드리면 사실 신축이나 이제 5억, 6억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5억, 6억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5억대 아파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 부부가 합쳐서 신혼부부니 합쳐서 열심히 부모님 지원 좀 받으시고 아니면 뭐 어쨌든 하셔서 최소한 2억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 정도 하시면 걔가 1억 정도 빠져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면 걔가 1억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10억대, 20억대 아파트들은 3억, 4억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품이 심했던 아파트들은 어쩌면 5억, 10억, 7억씩 빠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코인으로 날린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코인에 루나 같은 그런 종목에 투자에 올인하셔가지고 날라가 버리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죠? 없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셔가지고 빚값이 오르면 팔면 되지. 그러니까 대출 막 편하게 막 받으셨죠? 아니요. 이제 그런 생활 안 될 거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나이트하우스님이 잘하시는 건데 나이트하우스님 뭐 작년부터 계속 맨날 떡락떡락 이야기했지만 저는 2022년 하반기가 부동산의 고점이 될 것이라고 딱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샀을 때가 정확한 고점 시기였다고. 한센도 지금 손해입니다. 집값이 한 1,000만원 손해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1,000만원 손해. 저희 집이 이제 3억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좀 작죠, 구축이기도 하고. 작진 않은데, 전용 84, 32평, 33평짜리. 그냥 국룰이죠. 그냥 가장 많이들 거래하는 그런 데인데, 제가 3억대 초중반 정도에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2억대 중반까지 내가 각오하겠다라고 누르고 봤으니까 1억 정도는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출이 약 50% 살짝 넘게 60% 정도 대출을 받았거든요. 60% 대출을 좀 받았고 지금 조금 갚았으니까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정금리죠. 변동금리가 1% 더 작더라고. 하지만 저는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왜? 이자가 오를 거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냥 그리려니 해요. 왜냐하면 전세로 잡아가지고 이제 전세금이 터지는 그런 가능성. 물론 전세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만 떨어지면 사면 그건 이득이죠. 그렇지만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 높고 전세를 함부로 받았을 때 전세금이 터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컸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을 사가지고 금액 2억 5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죠. 집을 팔아서 전 남는 게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이 다 걷어이 나버리니까. 하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약간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2억 가까이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 4억 선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그때 다시 뭐 대출 좀 받아서 좋은 아파트 이사 가도 뭐 괜찮다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계산했단 말입니다. 내 집 떨어져도 네 집도 같이 떨어진다. 근데 내 집은 덜 떨어지고 너 집 더 많이 떨어지면 그건 이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사고방식 이해되시나?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비싼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거다.
라는 거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버텨주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값은 이제 떨어지니까 뭐 버텨야 되겠지만 땅값이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는 거지. 땅값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도 보면 되겠고 1350원 가면 어때요? 그죠? 1350, 우리 1440원 정도의 언급은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금리 인상,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아마 그 환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맞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시향을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연결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틀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리고 주식이나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그것에 대한 뭐 대응 요령 방법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겠어 얘네들. 얘네들 어쩔 수 없어요. 줄줄이 가면 길거리 나앉힐걸? 장난 아닐 거예요. 이제 막 그 정도? 네. 자 봅시다. 뭐 이 정도 보고 렌터카는 저 그냥 이건 됐고요. 네. 여기 카페 좋네요. 이렇게 가서 보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뭐 코인이 뭐가 뭐 좋다더라, 일론 머스크가 샀다더라 이런 뉴스는 좀 걸러들으세요. 걸러들으시고 코인마켓캡이 아니지. 코인 뉴스. 자 NFT. 제가 어제죠, 이제 어제 그 교수님 좀 그 홍익대학교의 교수님,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인 그 부분에 NFT 강연하는 걸 좀 듣고 왔습니다. 무료로 강연을 하고 저희 이제 대구에 있는 삼성 찬초센터에서 무료 강연이 돼가지고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 당선이 돼가지고 듣고 왔는데 유익했어요. 재밌었고 유명한 TV에서 보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강연해 주시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퀴즈를 해서 참석을 해서 책도 한 권 탔고요. 그래서 그 내년에 나라에서 NFT 관련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NFT는 허수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NFT 그 자체가 있고요. NFT를 활용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NFT를 활용한 컨텐츠는 사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NFT 그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등기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냥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지금 NFT 산업, 특히나 NFT 예술 쪽이었었는데, 예술 쪽을 하는데, 그 플랫폼을 이더리움 말고, 이더리움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 뭘 쓰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카르나노, 에이다죠. 에이다나 이제 클레이튼, 한국은 특히 클레이튼을 좀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클레이튼이 허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정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클레이튼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클레이튼 한번 요거를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클레이튼 제가 1,300원 넘어갈 때 관심 없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했던 게 뭐냐면 NFT를 활용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전산 처리 속도가 그걸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들었더니 되게 고급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술적인 건 잘 모른대요. 경제학 쪽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속도가 NFT가 활성화되면 분명 어딘가 좀 삐걱거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래요. 그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다나 카르다노나 이제 클레이튼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FT 보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뭐 됐고요. 유동성 셀시우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하고 이제 트레이딩 뷰로 가서 있죠. 그죠? 환율, 유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또 많이 올랐네요. 그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1,340원 정도까지를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는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질 것이다 라고. 일봉 차트였나요?
예상했던 그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0000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네, 거의 유지가 있는 상태고 1440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보자. 이렇게 계속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환율 반등할 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그 시각 달라질 거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윗꼬리 좀 달고 있고요. 그죠? 뭐 이런 데 사는 거 아니다. 아시죠? 네. 유가 오일, 네, 오일은 이제 바닥을 또 한번 찍고 또 반등을 하려나요? 그쵸. 요 가격대는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어쨌든 얘가 반등을 좀 하더라도 얘가 지금 꺾였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위동평균선이 지금 별론지만 이걸 뚫고 내려왔다는 거거든. 그럼 중심선이 순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가더라도 다시 까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뭐 유가에서 여기서 뭐 원자재 사겠다고 하셨던 분들 제가 말렸죠. 원자재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사야지. 빵달러. 와, 이때 사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매매가 안 되더라. 그렇죠? 어쨌든 이제는 유가도 여기서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살짝 들어줬다가 뭐 안정적으로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살짝 들어서 110달러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갖다가 제가 매매하는 것까지는 언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막 일분봉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차트를 소파동까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왔고 또 반등이 좀 나왔고 이제 눌려 뭐 살짝 줬다 다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하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 차트 유사하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약간 수렴 형태네요. 수렴 형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아직도 계속 말씀드린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강력한 이벤트가 남아있죠. 우리가 이후 7월 말 정도나 언제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한번 남아있어요. 언젠가 와요. 그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가 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빠져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빠져주지는 않네.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작은 움직임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오늘 또 뭐 상방 보시나요? 얼마까지 이제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들어요. 뭐 맞췄다 틀렸다고 말하면 되게 신기하죠. 저기 또 2,700만원에 대한 언급 2,670만원에서 700 정도까지 언급이 반등이 나오고 저는 일단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살짝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고점 딱 넘어가는 걸 모습을 보고 근데 이거는 예측은요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는 왜 샀뇨? 그러면 이때는 왜 샀습니까? 비트코인 이때는 왜 샀습니까? 이때는 왜 테슬라가 좋다고 요즘 테슬라 안 들고 있으면 바보라고 왜 뭐 그죠? 그렇게 했습니까? 호주고 술을 먹을 때 뭐 테라 뭐 그다음에 차미슬에서 테슬라 주라며 그런 말 여기는 왜 샀냐고. 지금 왜 여기는 왜 못 사냐고. 저는 그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반등을 하든 하지 않든 주식은요 저평가되었으면 사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거라고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도 적고 사람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돈 잃는 거야. 한세번 매매해서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수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저희 단톡방에 계신 생자님 부모님은 집 사드렸어요. 지금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도 제 집을 샀어요. 대출 좀 뽑아 했지만 과거에 저는 빚밖에 없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글쎄요 뭐 제가 한창 초창기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빚도 많고 뭐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매매도 엄청 큰 돈 아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조금씩 벌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을 계속 벌고 있나요? 벌었어야죠. 우리 2018년, 19년보다는 막 지가가 지금 높은 상태면 꽤 많이 버셨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 다 여기서 꼬라박았다니까? 왜 여기서 사고 여기서 못 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물이라면요, 그냥 담겨두세요. 괜찮아요. 근데 가치 있는 종목에다가 담아두셔야 돼요. 가치 있는 종목에다가. 물론 미래 산업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제가 정책적으로 자문사의 자격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정말 멋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 있게. 지금은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그냥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 수위를 좀 조절해야 돼요. 네. 그냥 차트에 대해 기술적인 지표들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거 빠질까 봐 겁나서 못 사요? 아까 말씀드렸죠. 1350원을 간다 한들 지금 이거 그럼 1350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달러를 살 거야? 아, 사고 싶으면 사.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정도 빠진다 한데 여기서 팔 거야? 팔고 싶으면 팔어.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살 거야. 여기서 오면 여기는 살 거고, 뭐 혹시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걸어둘 거야. 계속 매매하면서 물량을 조절해 나갈 거야. 그냥 가면 그걸로 수익 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빠지면 여기서 배팅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도 이탈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2100 정도가 빠지게 되면 거의 진바닥이 아닐까 싶어. 제가 가바닥 이야기 드렸었지 이때. 가바닥은 나온 것 같다고. 그렇죠? 좀 얘기 드리고 좀 그 전에 한번 살짝 들어주고 빠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먼저 얘기할까요? 달러. 비트코인 USD 이건 제가 이제 항상 조세를 싹도 하고 하는 그쪽이죠.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세선을 돌파하기까지가. 되게 복잡하고 좀 하려 하죠. 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세를 돌파할 때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돌파할 때, 그리고 추세가 완만해진 추세를 돌파할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때도 제가 요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그죠? 18,000번. 2만 불 아래에서 단타 포지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 자리도 여기가 제가 가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건 요거였던 것 같고, 한 번 더 빠져주면 단타를 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그때 방송을 못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 차동이 그냥 규모가 나쁘지 않으니까 용가에서 한번 노려보자. 하지만 체결이 아마 많이 되지 않아서 그때는 많이 못 노리셨을 텐데, 그래서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이 가게 되면 한 23,000에서 24,000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까지 형성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해가 나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됐었고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거든. 나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나왔다가 다시 빠졌는데, 요 전체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언급을 살짝 드리고 나서 19,000불 대한 언급 살짝 드리고 나서 사실 여기서 한턱이 좀 나올 수, 여기 정도에서 타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추상적인 멘트를 썼다면 우리가 매수하세요라는 말씀, 몽빵에 그렇게 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확인을 조금 하고 뒤늦게요. 여기 맞을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요건가 모르겠네요. 요건가 저희가 시황이 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단타를 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900만원에 딱 찍고 고점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저 한센 같은 경우는요, 이걸 맞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여러분들 풀매수했으면 막 1억을 풀매수해서 풀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 돈이 있으면 이런 구간들은요, 한 돈 1,000만원만 가지고 노셔야 돼요. 막 1천 가지고만. 저는 이제 1,000만원 가지고 뭐 놀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줄였다가 한 5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때 넣었던 게 사실 4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었던 돈도 있고, 여기서 500 정도 아니다, 여기서 200만원 정도 벌었나? 아무튼 100만원 정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다고 인천에 많이 못 벌었다. 참, 요때 또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벌었다가 한 30만원 손해보고 끝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들어갔고, 여기서 400 정도 넣었지 500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움직여. 저는 이제 지금 생활비 생경 트레이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벌어서 생활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업이 지금 좀 상당히 그 상태가 좋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본업을 다시 넘어가든지 뭐 하겠죠. 우리가 학원을 다시 차리든지 하겠죠.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에서도 무보수로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돈으로 그냥 사고 팔고 하셔야, 더 갈까 마셔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려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계시는 게 좋아요. 네. 물타기는 하지 않아. 아니면 그냥 좀 안정적인 종목에다 물타기를 하세요. 안정적인 종목에다. 어쨌든 타점을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잡아고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뭐 잡았다가 여기서 또 잡았다가 뭐 요거 저 팔아버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잡았죠. 다시 말할게요. 1시간 차트 정도 키면 제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구경하다가 여기 다시 잡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따라 붙었다는 거죠. 돌파 매수를 했다는 거야. 한쌤이 돌파 매수를? 왜? 지난 말이지만 제가 시황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22평, 1시간상 22평을 눕히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재돌파가 나오면 한번 잡아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고방에 계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었잖아요. 그쵸? 들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빠져 눕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벤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단타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알면 신이에요, 신. 신입니다, 신.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하지만 이 반등 포인트가 8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였었고, 재밌죠? 886은 조정파의 되돌림 파동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B, C 조정파가 나오고 다시 A, B, C 해서 이만 여기가 나올 거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봤자 A, B, C 조정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일 것이다. 끝. 인버스 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4,300만원이죠. 3,300만원인까지 3,000만원 조금 넘는, 24,000불에 대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면 여기가 끝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먹으러 가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시드는 제가 일단은 이번 달에는 제가 이걸 또 생활비를 조금 보탤 쓰려고 단타를 좀 쳤는데,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아쉬워서 그냥 제가 수익금이 한 100만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금 해다가 저는 조금 더 못해서 한 130만원 정도로 사놨어요. 지금 싸죠? 작죠? 한샘 간댕이 작죠? 간댕이 작아요. 그다음에 돈 10만원 벌면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돈 10만원 이러면 아까 벌 거에 통하는 거고 그렇지 뭐. 안 그런가? 오늘 또 강의를 듣고 오랜만에 또 맛있는 걸 음식을 좀 먹고 왔는데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자꾸 하려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만 저는 그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다 표현해 드려요. 잘 모르겠다는 거야. 하지만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눌림목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세를 뚫을 때, 그리고 지금 크게 봤을 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 보게 될게요. 여기서부터 이 커다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추세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뚫었다고 해서 쭉쭉쭉쭉 가느냐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전체 하나의 규모의 웨이브가 끝이 나고 다시 여기를 뚫게 되면 제가 왜 조금 내려와야 반등을 주더라도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얘가 넘어가야 돼. 이 규모의 웨이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추세가 넘어가야. 지금 이 채널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채널에 지금 추세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요 조정파가. 그죠? 요 조정파 하나 있었고. 그러면은 이 큰 거는 이 전체 규모의 되돌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거는 얘를 넘어서면 이 조정파의 규모는 끝이 났으니 이 조정파의 규모에 대한 38.2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어제 부재가 뭐였냐면 제가 3,500만원에 대한 거 드렸거든요. 많이 가면 한 2,7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밀리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냥 돌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가겠지 뭐. 안 그럴까? 그럼 여기 끝이에요. 이 지역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쭉 바로 갈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길은 뚫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드려볼까? 우리가 지그재그 파동을 얘기할 때 이 한계 웨이브의 38.2%의 되돌림을 보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럼 38.2가 이제 보통 일반적이지만 좀 작을 때는 218 정도까지만 나오기도 하고, 뭐 많이 돌릴 때는 50까지도 되돌리기도 합니다. 38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 통상적으로 50% 이하의 되돌림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까지 되돌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추세가 깨졌을 때는 여기 요 안에서의 되돌림이 등장하는 거고, 요 추세가 깨졌을 때는 요 규모 안에서 되돌림이 등장하는 거고, 이 추세가 깨지면 이 전체 규모에 대해서 되돌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되돌림이 등장할 때 이렇게 되돌림이 등장해버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서 되돌림이 등장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구간에서 적당히 사두면 되는 거야. 내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흐름은 타방을 한 번 더 확인한 흐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기면 조금 밑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살짝 넘어가서 빠지는 건 제가 이렇게 추세선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를 봐하고 나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무조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아직은 또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다고 별로 쪽에도 쫄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1320원, 1350원 간다고. 자, 삼성전자가 94,000원에서 100,000원 갈 거라고 사는 놈들이랑 똑같은 이치를 하는, 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요자금이 있다면 10%에서 한 20% 정도 물려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둘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면 되돌아오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잡는 거 보면 또 아이고 이상한데? 아이고,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한쌤은 이렇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게 답변이 되게 불편한 이유는 하방을 조금 더 아직도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6대4 정도에 됐을 때는 어느 쪽이 치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시드를 적당히 물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들 한번 좀 보면서 아까 전에 클레이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안 나오나요? 클레이가 이렇게 되나? 클레이튼이 이게 아닌가? 클레이튼은 주소 찾아보겠어. 클레이튼. 클레이튼, 클레이튼이 아닌가 보네. 클레이튼. 아, 클레이가 K군요. 그렇구나. 클레이의 그 닉네임이 뭐지? 그래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K군요. 클레이트. 아, 여기 나오네요. 그죠? 비트렉스 바이낸스 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를 보고 빗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빗썸 것도 넣고, 그 다음에 BTC 3개를 또 넣겠습니다. 네. 좀 차트가 좀 지랄 맞긴 하네요. 그죠? 네. 얘 뭐야? 빗썸에 뭐 있었어? 200원인가? 3,000원 넘어갔었구나. 제가 이거 그죠? EB에서 때 관심 없다고 하긴 한 거. 어저 가격들이 코인 원도 있는데 잠시만요. 클레이. 제가 옛날 클레이 코인 원 차트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코인 원 요거네요. 그죠? 네. 쿠코인인데 이건. 코인 원은 여기 없나 봅니다. 네. 코인 원은 여기 없나 봅니다. 자, 좀 그냥 잠깐 차트가 좀 짧아서 좀 지랄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랄 같다 그래서
요때였나요? 하여튼 요때 별로 관심 없다. 요거 슈팅이 요거 좀 그렇네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요. 네, 여기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쵸? 뭐, 어쨌든, 200원대, 그리고 지금 상장가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고, BTC 차트도 좀 그렇네요. 클레이트는 좀, 약간은 좀 여유를 두고 있으시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클레이트는 뭐, 지금 당장 뭔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찾아봤어요. 네. 자, 폴리곤. 오늘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비트코인부터 다시 갈게요. 비트코인 달러 다음에 비트코인 원화. 자, 좋아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요장들이 말씀드린 요소 지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빠졌다 다시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지형을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이버너스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 양봉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만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봤자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보시면 월봉상에는 아주 단순한 첫 번째 반등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은 지금 이제 이 볼펜 돌리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33가 이제 그 5위평에 대한 캔들과 5위평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등장을 딱 하는 순간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번 도전. 단타, 조액 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의 시드가 있다면 비중을 1, 20은 그냥 투입해 놓으세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알트코인 잡줬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비트코인 베이저로 투입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잘 파세요. 그리고 팔 자신 없으면 사지 마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세요. 수익이 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에서 한 예를 들어서 뭐 2,800, 2,9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팔아보세요. 그리고 반틈이나 반 이하로 남겨두세요. 그 남겨두는 습관, 계좌 관리 파는 습관, 그 습관이 중요한 거지 맞추는 적합도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8월에서 8월 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만약 2천만원 초반을 보게 된다면 한번 강하게 배팅해 보세요. 강하게 2천만원 전후 한 2100에서 한 1900 사이라고 얘기합시다. 러프하게 그 정도 가격을 만약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치를 말해서 8월 한 둘째 8월 광복절 이전까지 좀 러프하게 잡을게요. 그 시간 안에 이 자리를 보게 된다면 강하게 배팅해 보세요. 그 뒤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뒤로는 내려오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됐죠? 제가 코인이니까 좀, 코인은 아직까지 그게 법이 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말해도 되거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뭐 작은 거 가지고 뭔가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1시간 차트, 일봉 차트에서 지금 20, 11, 12가 들어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누핀, 자, 이게 24인데 24는 눕혔어요. 눕힌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 올리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40일 62편까지 해서 한 3200까지는 최대 목표가 생긴다. 그것에 대한 손절가는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500만원의 손절과 지금 현재, 그럼 약 10%가 안 되죠. 지금 손절률이. 2,500만원이면 27만원이니까 270만원이니까 이게 220만원이니까 한 8% 손절률을 가지게 되고, 만약 지금 가게 된다면 한 3천만원 살짝 넘어가서 3,100 정도 잡읍시다. 좀 러프하게. 왜냐면 이거 위까지 끝까지 안 갈 수 있거든. 3,100에서 200 사이 정도를 본다면 3,000까지만 봐도 10%. 그러니까 손익비가 지금 약간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뭐라고 할까, 지금 매매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익비를 계산해서 유리할 때만 진입한다. 이게 철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거야? 그럼 어차피 3,200 가면 여기서 들고서 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손익비가 나쁜 구간이니까 물량을 줄이는 게 맞고요. 이 구간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니까 물량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다이버전스를 제가 작은 규모와 큰 규모의 두 개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임에 동시에서도 매수 타점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 편이 높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설프게나마 지금 작은 조사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거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손절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또 작은 규모에서 여러분들이 손절가 잡고 막 이런 하기 싫다면 또 눌림목을 잡으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목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이건 그래서 여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를. 그러면 봐봐. 제가 어제 방송에서 2670 정도에서 690, 7000 사이 정도 언급을 이 자리 고급점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뒤에 나온 흐름이 더 어때요? 제가 여기서 왜 다시 정찰을 박았을까? 다시 매수를 했을까? 이 가격 2700만원에서 이 스톡캐스틱 모습을 보세요.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를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꼬리 보신 분들 일목균형표 뚫은 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매칭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일까? 제가 여기서 꽤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400을 넣었다 그랬죠? 이쯤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한 400만원을 거의 다 투입해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 다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싹 다 팔았어요. 풀 퇴수, 풀 매도해서 여기서는 이제 250 정도 투입을 넣어서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줄였어. 그러니까 봐봐. 한쌤은 여기서 샀던 물량보다 적은 비중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키셔야 돼.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더 강한 비중으로 매매를 할 거야. 그리고 얘가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종목을 찾을 거예요. 이 시드 들고 가서 다른 주식 종목으로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수익률은 못 따라가더라도 이것을 주제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다른 어떤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쪽에 투자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좀 챙겨온단 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만큼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도 수익을 챙겨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해요, 항상. 이해되십니까? 그 매매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쨌든 여기서 목표가를 찍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릴지 아닐지 몰라요. 그럼 이 장대 항목 등장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건 좀 높였죠. 그래서 산 거야. 이해되시죠? 요쯤에서 산 것 같아요. 요쯤에서 2700짜리거든요. 네. 넘어갔죠, 거점. 요 타이밍에. 그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던 금액에서 실제로 1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제가 100만원을 넣었을 때 얘가 휴지 조각이 돼도 저는 이제 수익인 거예요. 편안하죠? 이해되세요? 편안하단 말입니다. 편안하죠. 별 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언제 만약에 팔까요? 자, 두 가지 조건이겠죠? 이 추세를 깨면은 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안에서 흔들리는 건 상관없겠지만 한번 들고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더라도. 빠지는 시나리오가 이 정도가 될 텐데, 들어줄 수도 있고요. 몰라요. 하지만 요거 깨지면 그때 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요걸 뚫었다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거든. 요거 뚫었다고 판단하고, 요때 요거 뚫었다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고. 요거 아직 못 뚫었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깨지면 그때 팔든지 할 거야. 그리고 아까 그 메인 시대는 이제 저점 이탈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셀트리온 팔았던 시대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 파는 시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가 조금 제가 그 금액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지하려고 보는 건 제가 완전히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갈 거야. 그 전까지는 작게 할 겁니다. 시간은 많고 매매할 건 많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리버시이 나오고 나서 울림목 잡아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이거 못 먹었다, 다 못 먹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못 먹었다 아쉬워하니까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좀 알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이 꽤 괜찮아 보여요.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곤이 뭐 하는 종목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뭐 시세 및 전망, 호재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는 친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하는 친구야? 인도의 이더리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하여 확장성을 늘려 대량의 암호화폐를 촉진하는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뭐 그렇대요. 저를 끌어당기는 거나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차트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이 그림대를 이렇게 뚫고 가는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저희 이제 공업방에 계시는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요거를 또 그려주더라고. 자, 보이시죠? 그죠? 이때 노리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이때 노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자꾸 이때 노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때 노리는 거야.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폴리곤이라는 종목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룰림목을 좀 찾아보시던지, 그죠? 이 정도 손절가를 주고 한번 대응해 나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올 하반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뭐들 많이 튈 수도 있다. 이미 많이 2배 가까이 튀어버렸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현재 한 50만원어치 넣어가지고 한 돈 100만원 벌어가는 정도 수준. 2배, 많게는 3배까지 뭐 보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올인해서 많이 먹을 걸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제발.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러니까, 그래도 또 나중에 또 하겠지. 뭐, 네가 그랬는데, 뭐, 3배를 갔니? 이러면서, 뭐, 헤헤헤 하다가 또 꼬라박아서 폴리곤 또 저기, 루나화 되면 또, 네가 저거 폴리곤 좋다 그래서 샀더니, 뭐, 아우, 진짜, 좀 힘듭니다. 자, 네. 오호, 이더리움도, 오호,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이더리움도 지금 요럴 때 이제 단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살짝 높였죠. 그쵸? 아주 작은 그림이라도 요럴 때. 네. 여기랑 조금 다르죠? 이제 버텨주면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많지는 않더라도 한 20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손절가는 좀 지켜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풀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지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적당히 조금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들고 계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변하면 이거 버텨주는 게 좋아요. 거래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죠? 그 전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제가 적어놨는데 유튜브에도 까먹었네요. 네. 웨이브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샌드박스 리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자, 뭐 웨이브도 그렇고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아까 전에 그 폴리곤이랑 같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희망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쭉쭉쭉쭉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일목균형표를 주고 뚫는 것도 괜찮고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일 때는 그냥 정찰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까 폴리곤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정찰 막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정찰이 아까 정찰병이 마이너스 70% 됐다고 뭘 하시던데 정찰병 마이너스 70%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자,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님들께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목적과 봉수 특전단의 같은 목적이 들어가서 휘젓고 목숨 걸고 치젓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인에서도 정찰병, 시드에서도 정찰병의 목적은 먼저 들어가서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미션을.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정찰병은 얼마든지 다쳐도 괜찮아요. 그거 쫄지 마세요. 그거 쫄리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죠? 요런 모습일 때 그냥 정찰이든 소대든 박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반드시 이 영역에서는 팔 수 있으셔야 돼요. 수익 확정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가면 아이고 내가 팔 걸 그냥 들고 있을 걸 이런 할걸모세들 있죠. 할 걸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 투자세기 잊지 마세요. 알겠죠? 네. 어제 부제가 제가 특허에 3,500만 원에 갈 수도 뭐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네. 저는 빠질 가능성을 지금도 조금 높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3,500원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0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약 25%의 상승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녹아 나가셨던 비중이 많이 가신 분들은 한 70% 정도 손해가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특성과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판단해 본 것, 그 정도가 50에서 70%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손절도 하시고 좀 욕심은 좀 있지만 그래도 한 셈만을 좀 들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그리고 정말 저처럼 잘하는 사람도 하락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못 벌겠죠. 조금씩 이제 뭉돈벌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대신 저는 상승장에도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그게 좀 대단점이긴 한데, 여유자금이어야 돼요. 하여튼 뭐 얘기 좀 샜지만, 뭘 하고 싶었냐면 25% 정도의 소익률이라면 그래도 손해를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가격에서부터요. 물론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에이브라는 종목도, 외적인 폴리곤이라는 종목도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지금 골린저밴드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노리기 좋은 흐름이에요. 왜 물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만 해싱 PT가 조금 약하고요. 그죠? 이게 해킹 당했던 전 에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하는, 일단 제가 기본적 분석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 그런 가치를 운운하지는 않아요. 차트 분석으로밖에 말을 못 드려요. 도지코인도 좀 볼까요? 시세 좀 약하죠, 그죠? 조금 약한 애들이 좀 많네. 코스모스도 힘을 좀 내. 요거 누구 족보들이죠? 그거 NFT 종목들인가요? 그래요, 네. 아무튼 스테픈 요 녀석도요. 쭈구리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차트가 좀 짧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 일봉의 볼린저밴드를 다 수렴시키고 알트코인도 좀 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보여진다, 그죠? 니어 프로토콜, 니어. 제가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 한 번쯤 해보세요. 네, 아발란체. 하는데 이게 종목이 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차트 모양은 요게 되게 매력적인 흐름이거든요. 자, 아발란체의 좋은 예시 나와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되게 길죠? 저 어때요? 떨어질 때 하락이 없다, 거래가 지금 많이 붙고 있죠. 이런 것들 도전하시는 거야. 매매하실 때. 근데 이게 제가 뭐 하는 종목인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뭐 손절도 좀 지키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등 나왔을 때 못 팔면 나 책 못 친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침체, 공포, 매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공포에서 마지막 끝에 두 매가 나오고 여기서 거래가 붙어 있는 상태. 이 매집의 극문일 수 있거든. 그죠? 하지만 추세 쪽 강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요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 노리는 게 성공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조심해달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거래 자체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명된 그래도 다소 증명된 종목들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알테코인들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좀 물려 있으시지 마십시오. 파이코인도 보러 가자. 파이코인은 제 업보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파이코인이 유명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게 좀 제가 좀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매집이 이렇게 흐름이 등장했지만 이렇게 깨져버리면 밀어버린다는 거지. 거래가 이게 차트 분석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거든. 그죠?
그래도 앞에보다는 지금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칼코인 쪽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때잖아요, 지금, 그죠? 되게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팔지 마세요, 파일코인. 이거 물려 계시는 어르신분이 계셨잖아요. 이거 지금은 파시는 거 아니에요. 버티세요. 어떻게든 버티셔서 저랑 좀 힘드시더라. 2025년까지만 한번 버텨봅시다. 얘가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사셨던 그 가격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바꿔버리세요.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떠들었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들과 좀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